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기라 원장입니다. 저희 코피스는 이 행사의 공동 주관사입니다. 예산을 반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3년째 매번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있을 때마다 대구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한류의 중요성과 저희 코피스의 활동성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혜용 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키노트 스피치와 또 앙겔라 타누스디조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차관의 스페셜 스피치를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ouching speech. 특히 타누스디조 차관님에게는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리마카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세안에서의 한류와 코피스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희 총장님 발표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코피스의 견지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BTS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을 필두로 2021년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2022년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으로 최근 K 콘텐츠는 갈목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를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권에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F 자료에 따르면 지구촌 한류 동호회는 2014년에 1260여 개, 약 3100만 명에서 2022년 현재 근 1700여 개에 이르고요. 약 1억 8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를 보면 2012년에 동호회 수 100개였다가요. 회원 수는 176만여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현재 218개, 3,500여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한류 동호회 수와 회원이 거의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류의 근간은 강력한 팬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류 동호회는 전 세계 한류의 동반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 산업의 수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좌측이죠. K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4억 달러, K 뷰티 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79억 달러, K 푸드 산업은 120억 달러, 패션 산업은 125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K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면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지역이 42억 5천여만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 그리고 일본 순입니다. 1위, 2위, 3위를 다 합하면요.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 중에서 다 합하면 정확히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콘텐츠를 해외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저희 코피스에서는 매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해외 26개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경험자 2만 5천 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연상 이미지로 떠오르는 첫 번째가 K-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K-푸드, 그리고 한류 스타, K-드라마, IT 제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도 이걸 K 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순수에서는 K-푸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49.1%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건 복수응답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K-뷰티, K-팝,
K-패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 서비스 부문의 소비 이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나라의 한류 콘텐츠 경험률에서는 K-드라마가 제일 높습니다. 87.6이죠. 이들 아세안 국가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는 K-드라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57.1%가, 아세안 국가에서는 75.3%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의 이용자가 전체 응답자보다 근 20%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경험 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은 전체 평균 6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76.7%입니다. 훨씬 더 높죠. 이 도표에는 없습니다만 2022년 초에 발표된 한 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 앞전에 김용해 총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호 인식도 조사를 보면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류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공감률은 전체 평균이 27.1%고요. 아세안 국가 평균은 36.7%로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에 비해서 약 10% 가까이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 모두에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코피스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류의 상업주의 또는 일방주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호혜적인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쌍방향 국제문화 교류 사업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트리마카시, 베트남 까먼, 싱가포르 땡큐 혹은 시에시에라고 하면 됩니까? 필리핀은 살라맛뽀로 각별히 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아세안 국가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무역 파트너고 한국은 아세안의 5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은 해외 투자, 노동 이주,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에 한 아세안 관계를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전제하고 지금부터는 저희 코피스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동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들 수 있는데요. 2004년부터 아시아인의 화합과 대중음악의 교류,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세안 국가 가수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아세안 음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 방송작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아시아 합작 영상물 공동 제작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10개국 40여 팀 이상이 참여하는 파타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을 2006년부터 5년간 태국 음반사 GMM과 함께 공동 주관했습니다. 2009년 9월 제2회 태국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기념
한 태국 우정 콘서트, 또 2009년 10월 한 베트남 문화교류 행사 베트남 난타 갬블러 퓨전 퍼포먼스 공연도 개최했습니다. 민간협력 해외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코피스가 2012년부터 착한 한류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CSR 활동과 협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아세안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댄스팝 교실을 세운다든지 멀티미디어실 문화 공간을 구축한다든지 또 여기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에는 한 아세안 특별 문화장관 회의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했고요. 11월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전야제 축하 공연을 경남 창원시에서 K-팝 가수와 아세안 국가 가수들과의 콜라보 합동 공연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서 생활문화 한마당 목고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20년에는 미얀마, 2021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신한류 문화다리 문화잇지오라는 사업을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태국을 주제로, 작년에는 베트남을 주빈국으로 해서 한국 국민들이 한국 내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 중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국내에 초청하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K-팝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신곡을 연습해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같은 무대에 데뷔할 수 있도록 저희 코피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에는 베트남의 신진 아티스트 슈퍼V와 O2O 두 팀을 했고요. 작년에는 태국의 로즈베리 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태국의 로즈베리는 작년 연말에 태국에서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한 팀이 예정되어 있고요. 스탑이라는 신진 아티스트가 6월 중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을 2017년부터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계속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빠져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올해 인도네시아와 수교 50주년 기념사업도 저희 코피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일회성,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국제문화기류진흥원은 아세안 국가들이 문화를 통해 그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쌍방교류와 공감한류, 착한 한류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진흥원의 궤적을 돌아보면 바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트리마카시.